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축구를 부러워한다 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13일 한국은 강호 튀니지를 4대0으로 대파했고 일본은 캐나다에 4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일 양국에서 자국팀의 승리에 대한 여러 후속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한 스포츠 매체가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진출국을 상대로 동시에 대승을 거두자 중국 언론이 부러워하고 있다 라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엄청난 화력이다. 동아시아 양강의 쾌승극에 중국 언론이 최대급의 위기감. 이제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일까? 신기하게도 일본과 한국이 같은 날에 월드컵 출전국을 상대로 4골을 터뜨리며 쾌승을 거뒀다. 10월 13일 일본 대표팀은 니가타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맞아 친선 경기를 치러 4대1로 승리를 거뒀다. 전반에만 3골을 뽑아내며 우위에 나섰고 후반에도 다나카아오가 추가점, 캐나다의 반격을 막판 1점으로 막아냈다. 이로써 모리아스 재팬은 5연승을 달성하며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튀니지 대표팀과 대전. 이쪽은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친 뒤 후반에 홈팀이 폭발했다. 이강인이 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4대0의 완승. 경기 전 관중석으로부터 야유를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도 취임 후 첫 홈승리에 안도했을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 양강의 쾌승극에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 것이 중국의 미디어 서우닷컴이다. 일본이 4대1, 한국이 4대0이다. 2026년 월드컵을 향하는 중국 축구는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라며 그들이 실력 있는 상대국과 정면으로 맞붙어 대승을 거둔 반면 우리 중국 대표팀은 달해내서 베트남을 상대로 간신히 이겼다. 한일 양국은 어디까지나 세계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이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일까? 이처럼 충실한 매치 메이크업을 반복하며 강화를 밀어붙이는 그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며 11월 중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과 대전하는데 현재 양국의 역학관계로는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든 지지 않는 전법을 생각하고 그 외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앞이 없다 라고 덧붙였다. 북중미 월드컵의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중국은 한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대 괌의 승자와 리그전을 치른다. 한편 일본은 시리아, 북한, 그리고 미얀마 대 마카오 승자와 한 조. 각 조의 상위 2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대항심이 엄청나다 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일본에 대한 대항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축구에 관해서는 온도와 열량이 한국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빨리 중국도 한국을 따라잡아 라이벌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네요. 일본은 다른 강호국과 경쟁할 테니.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댓글입니다만 과거 일본 축구는 월드컵, 올림픽 예선에서 한국이 벽이라 예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일 맞대결 통산 성적을 뛰어넘고 나서 해야겠죠. 내려다보는 시선은. 지거나 질 것 같으면 눈치 보기. 한국 외에도 이기면 노려보기. 정말 한국을 엄청 좋아하네요. 한국은 병역면제라는 당근이 있으니까 그만큼 필사적이다. 다만 룰 무시도 되지만. 중국은 개인전은 강하지만 팀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 탁구 단체전도 실제로는 개인전을 5경기 하는 느낌이고 해외에서 우수한 코치를 들여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이무라씨 덕분에 지금의 강국이 된 것이고 그것도 신기하지만 축구를 전하는 언론이나 서포터는 항상 냉정하고 전곡을 지른다. 이상한 건 피치에 서는 선수들 뿐. 선수들만 성장하지 않는다. 보통은 덩달아 성장하는데. 솔직히 인구가 압도적으로 다르니까 중국의 탁구나 다른 스포츠처럼 중국 전역에서 선수를 찾아서 초등학생 레벨부터 적절한 지도, 육성체제를 갖추면 10년에서 20년 정도 후엔 일본, 한국을 뛰어넘는 나라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당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적절하게 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차이는 계속 벌어지겠지. 중남미 축구를 자주 보는 내가 말하는데 최근 캐나다는 지금 완전 하강선. 1년 전의 캐나다와 다른 팀이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 감독 교체로 이제부터의 팀. 지금 중남미는 멕시코, 파나마, 미국,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순으로 멕시코, 파나마가 앞선 느낌. 캐나다는 자메이카 바로 아래로 엘살바도르 그룹보다 약간 높은 수준. 오히려 튀니지의 4대0인 한국의 결과 쪽이 놀랍다. 아프리카 축구에 정통한 내가 말하는데 튀니지는 강해. 아마 일본은 힘든 싸움이 될 듯. 따봐야 1점. 1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지만 1대1 무승부 정도가 현재 일본이 서 있는 위치. 아시아 축구에 정통한 내가 말하는데 한국이 4대0으로 이긴 상대에게 현재 일본이 별로 고전할 것 같지는 않아.
일본도 한국도 캐나다나 튀니지 정도가 상대라면 단순히 이기는 것만으로는 주변이 납득하지 않는 레벨에 이르렀다는 것이겠죠. 대표팀 멤버들도 감독도 힘들겠지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을 의식하기만 해서는 성장하지 못한다. 일본은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목표하는 방향이 달라. 그리고 우선 스포츠맨십을 배웠으면 좋겠네. 한국, 중국은? 일본은 몰라도 한국이라면 아직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걸까? 소림사 축구 있지 않습니까? 굿럭. 다음 튀니지전에서 4점 이하면 한국이 바보 취급할 게 틀림없어. 묶어서 말하지 말아줘. 함께하고 싶지 않아. 중국 언론은 스포츠에 관해서만 평등하다고 할까? 일본의 결과, 특히 야구나 축구를 무조건 칭찬하는 기사를 쓰지. 한국에 대해서는 심통쟁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깐다. 아시안게임도 그랬지만 일본을 헐뜯는 기사는 보이지 않았지. 오염수 같은 건 엄청 댓글 걸면서. 이상한 나라야 진짜. 중국은 버블 시대에 돈이 넘쳐서 젊은 선수들이 해외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레벨업을 하려면 역시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버블도 빠졌으니 이제부터 해외의 하부리그부터라도 가볼 것을 추천합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아시안컵 괜찮을까? 개최지가 카타르예요. 제5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려나? 미넨 올림픽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위해 과격파가 뭔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일본 대표는 5경기 20점 이상인 득점만 조명받고 있는데 5경기에서 50점한 것도 거론하는 편이 좋아. 자크 때부터의 실점 습관이 낫질 않아. 압승하고 있지만 한 번도 클린시트로 끝난 시합이 없다는 건 좀 맛이 나쁘지 않을까. 힘의 차이가 있다면 실점은 안 하겠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힘에서는 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독일, 캐나다, 터키전에서 4실점은 충분한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후반에는 선수를 교체해서 시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밸런스 붕괴로 1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을지도. 뭐 전력을 너무 떨어뜨리는 면도 있지만 쿠보를 쉬게 하거나 미트머나 다른 해외파를 부르지 않고 여러가지 시도하고 있는 단계니까 1실점은 수업료로 봐야 해. 감독과 쿠보가 대화하는 장면이 찍힌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와 함께 팀을 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강화 단계니까 표면적인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과제나 목표가 가려진 채 실전에 다가가는 것이 가장 무섭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 승부의 세계는 며칠 전 장기 타이틀전처럼. 그래도 아시아 중에서 일본, 한국은 톱5 안에 드는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언론이 말하는 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니야.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순위도 실력도 일본이 훨씬 위입니다. 아시아의 양강이라고 한다면 일본과 호주 또는 이란이겠죠. 한국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그룹 안에서 절차탕마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언제까지나 일본을 의식해서 희망만 높게 하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일본과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국이 강해진다면 일본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거기에 중국이 잇따른다면 아시아 전체의 레벨업으로 이어지겠죠. 일본만으로도 강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일본에 쓸데없이 적대감을 불태우고 있지만 일본은 더 위를 보고 있을 테니까. 요즘 중국의 보도나 한국이 부러워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아래를 보며 기쁨에 빠지는 듯한 보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선수는 레벨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언론이나 팬은 낮은 차원에 있을 것인지. 일본의 선수층 장난 아니구나. 진짜 코파 아메리카 나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일러. 한국이 베트남을 똑같이 이기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난 한국과 베트남은 1대1 무승부로 예상하지만 베트남이 선전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희망사항도 담아서 5대0으로 베트남 승. 아니 두 나라는 같은 레벨이 아니야. 대전 상대의 격을 생각해서 비교해 주었으면. 점수차 결과만으로 양국의 선망의 눈길을 보내는 듯하는 것은 기사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분석해서 상대와 점수차로 힘을 측정하시오. 일본의 스포머시기나 일간머시기나 데일리머시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기사야. 참고로 일본이 4대1로 이긴 캐나다는 피파 랭킹 44위, 한국이 4대0으로 이긴 튀니지는 피파 랭킹 29위입니다. 일본은 새 멤버를 시험한 경기. 벤치에 있던 멤버를 봐. 동아시아 선수권 중국은 예선부터 참가해주세요. 현재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본선 자동 진출이고
북한, 대만, 홍콩은 2차 예선 직행이며 마카오, 괌, 몽골, 북마리아나 제도는 1차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 라니, 한 번이라도 따라잡은 적이 있었나? J리그가 생기기 전에는 중국은 일본보다 강했고 올림픽 대표 아시아 예선에서 항상 한국, 중국에 져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약했다는 것을 몰라. 지금으로서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 자국에 대한 경종도 좋지만 한일을 너무 의식하네. 그 수준이 되고 나서 비교해야지? 중국은 아래에게 따라잡히는 거나 걱정하자. 한때는 중국과 일본이 영혼의 라이벌이었는데 모두 잊었나 보네요. 한편 일본은 오는 17일 우리에게 4대0으로 완패한 튀니지와 10월 A매치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은 같은 날 베트남과 경기할 예정이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 경기 모두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